변호사님이 책상 위에 올려둔 서류는 다름 아닌 대출 상담 내역서와 요양원 팸플릿이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이 아파트를 담보로 사위가 사업 자금을 대출받으려 했던 기록이더군요. 아직 제 도장이 없어서 실행은 못했지만 상담 날짜가 제가 육아를 거절하기 딱 3일 전이었습니다. 더 기막힌 건 그 옆에 놓인 요양원 팸플릿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시설인데 비용이 아주 저렴한 곳이더군요. 변호사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따님과 사위분이 얼마 전에 이 요양원에 문의를 했답니다. 어머님을 모실 곳을 찾는데 입소비가 가장 싼 곳이 어디냐고 물었다더군요. 그리고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도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손주 봐달라는 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계획이 다 있었던 겁니다. 저를 집에 들여서 손주를 보게 하고 제 집은 담보 잡혀 사업 자금으로 쓰고 애가 좀 크고 제가 쓸모 없어지면 저 싸구려 요양원에 저를 갖다 버릴 생각이었던 겁니다. 가족끼리 돕고 산다던 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들이 말한 가족에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착취의 대상이자 빨아먹고 버릴 껍데기에 불과했던 거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식으면서 명료해졌습니다. 그래, 너희가 내 집을 탐냈다 이거지. 내 마지막 노후 자금까지 털어먹으려 했다 이거지. 변호사님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이 아파트 당장 내놓겠습니다. 금매로요. 제일 빨리 팔리는 가격으로 던지세요. 그리고 유언장 싹 다 다시 쓰겠습니다. 내 재산 단 한 푼도 저것들에게 갈 수 없게 해주세요. 사회에 기부를 하든 내가 다 쓰고 죽든 할 테니까 법적으로 완벽하게 막아주세요. 그 길로 부동산에 가서 아파트를 내놓았습니다. 시세보다 5천만 원이나 싸게 내놨더니 바로 다음 날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더군요. 30년 넘게 살아온 정든 집,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집이었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들은 계속해서 저를 뜯어먹으려 들 테니까요. 계약금을 받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니 허탈하면서도 유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평생 이 돈을 지키려고 아등바등 살았는데 막상 현금으로 바꾸고 나니 이게 뭐라고 내가 그렇게 고생했나 싶더군요. 이제 총알은 장전되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저만을 위한 사치를 시작했습니다.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가격표만 보고 기겁해서 내려놨을 고급 여성복 매장에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쇼윈도에 걸려있던 캐시미어 코트. 몇 년 전부터 눈여겨봤지만 내가 무슨 호사를 누리겠어 하며 지나쳤던 그 옷입니다. 점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허름한 잠바 차림의 노인이었으니까요. 이거 입어봐도 되나요? 손님, 이거 신상이라 가격대가 좀 있는데요. 200만 원입니다. 점원의 퉁명스러운 말투에 예전 같으면 주눅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저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일시불로 주세요. 입고 갈 겁니다. 그리고 저기 걸린 스카프랑 구두도 같이 주세요. 새 코트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초라한 노인 대신 세련되고 우아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 나도 여자였어. 나도 예쁜 것 좋아하고 좋은 것 걸치면 빛나는 사람이었어.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잊고 살았을 뿐이야. 백화점을 나와 미용실로 갔습니다. 동네 미용실에서 3만 원 주고 하던 파마 대신 원장님에게 제일 비싼 케어와 펌을 받았습니다. 피부 마사지도 받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10년은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돈이 좋긴 좋더군요. 돈을 쓰니까 사람들이 저를 대우해 줍니다.
자식보다 낫다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행사로 향했습니다.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다녀왔던 제가 난생 처음 해외여행을 예약했습니다. 목적지는 스위스. 젊은 시절 달력 사진을 보며 죽기 전에 저런 곳에 가볼 수 있을까 했던 그곳입니다. 패키지 여행 중에서도 제일 비싼 노팁, 노옵션 상품으로 비행기는 비즈니스석으로 끊었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한 번에 결제되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일 모레 출발. 망설일 시간은 없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텅 빈 아파트 거실에 앉아 편지 한 장을 썼습니다. 딸에게 남기는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구구절절 원망의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짧고 굵게 팩트만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저는 캐리어 하나만 달랑 끌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휴대폰은 꺼버렸습니다. 아니, 아예 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새로운 번호는 변호사님에게만 알려주었죠. 비행기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저는 샴페인 한 잔을 마셨습니다. 구름 위에서 마시는 술이 이렇게 달콤한 줄 몰랐습니다. 그 시각 아마 딸과 사위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주말이라 뻔뻔하게 반찬 얻어먹으러 집에 왔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건 닫힌 문과 매매 완료라고 붙어있는 부동산 전단지, 그리고 낯선 집주인이었을 겁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남기고 간 편지를 보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없는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서로를 물어뜯고 있을 그들의 모습이 눈에 선했으니까요. 자, 이제 진짜 사이다는 지금부터입니다. 엄마라는 할머니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오롯이 김영순으로 다시 태어난 저의 화려한 휴가. 그리고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하는 자식들의 비참한 최후. 통쾌한 결말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릴 마지막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